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16페이지 유닛 26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 보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부사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어떤 것인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인트를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종속 접속사가 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등위 접속사도 같이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세 가지 땡땡땡이라고 배우라고 했네. 기억납니까? 바로 등위 접속사는 단구절을 연결한다라고 해서 단이 뭐였어? 바로 단어. 구는 말 그대로 구, 두 가지 이상의 단어, 즉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구였고요. 절은 바로 문장을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단구문이라고도 쌤이 외워도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이렇게만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종속 접속사가 요 사이에 낑겨서 혹은 종속 접속사가 앞에 나오게 돼서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그런 종속 접속사를 볼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부사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쌤이 우선은 한 가지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예문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 부사절이 무슨 뜻인지 하나 예문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자, 이 문장 보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when 뭐뭐 할 때라는 단어로서 자, 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 단어 whe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자, when 뭐 할 때? 네가 성장하게 될 때 혹은 자라게 될 때. 자, 네가 자라게 될 때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해서 자, 요것이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그런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서 자, 요 부분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서 바로 부사절이 된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자, 파악을 한번 해보자. when 부분이 바로 요 when이라는 요 접속사가 포함된 부분이 부사절이 되면서 앞에 부분 보니까 자,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해. 네가 자랐을 때. 그러면 쌤이 지금 요 부분에서 잠깐 when you grow up을 이렇게 한번 상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자,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리면은 얘들아, 해석적으로 어떻다?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해석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문장 구성에서 주어랑 동사도 다 제대로 갖춰진 문장이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한 이런 부사절이 나오게 될 시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도 우리가 위에 부분에 요 문장만 나오더라도 문장이 올바르게 완전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종속 접속사, 다시 말해서 부사절을 이끄는 요 종속 접속사가 있는 요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무엇이 가능할까? 바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른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부사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사절과 명사절을 구분하고 이런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부사절이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들아 중요한 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총 세 가지 그런 부류로 나뉘게 돼서 첫 번째 부류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절의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 자, 사실 방금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야?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요 when이라는 요 단어로서 when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죠? 바로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되겠네. 방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책엔 없지만 자주 했던 그런 접속사입니다. 자, while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얘들아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서, 자, 첫 번째로 before이란 단어. 얘들아 before는 바로 뭐뭐 하기 전에라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자, 전이라는 순서가 있으면은 who라는 반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접속사? after이라는 요 접속사는 뭐뭐한 후에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다라고 해서, 쌤이 여기에서 얘들아 시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좀 치도록 할게. 왜 별표를 치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차차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이 요 두 번째 while이라는 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자, 예문을 하나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 수정 좀 할게. After Mary ate chicken. 그 다음에 Mary ate 곱창 to 이 문장 보도록 하자. 자, after 같은 경우에는 뭐뭐한 후에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다, 즉 종속 접속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해석을 해보자면은 메리가 치킨을 먹은 후에 메리는 또한 곱창도 먹었다. 얘들아 사실 이거는 쌤 어제 진짜 문장이거든. 아니 치킨을 먹었는데 갑자기 또 곱창을 먹을 일이 생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쌤이 치킨과 곱창이 쌤 페이버릿 중에 딱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쌤이 요새 살이 무럭무럭 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니까 자, after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실 이 문장이 지금 완성된 문장은 아닙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종속 접속사가 뒤에 있는 이런 부사절의 문장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after이라는 요 치킨까지의 문장의 앞에, 즉 요 종속 접속사가 앞에 있는 요런 문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요렇게 부사절이 앞에 나오는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요 주된 문장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찍어줘야만 한다? 바로 콤마를 찍어줘야만 한다까지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메리가 치킨을 먹은 후에라고 했는 게, 자, 첫 번째로 보다시피 요 문장이 바로 당연히 치킨을 먹었던 건 과거의 시제죠.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 보니까 곱창도 먹은 것도 역시 과거라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서로 어떻게 해줬다? 일치시켜줬다라고 해서, 자, 앞뒤 내용 자체가 서로 같은 시제의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기본 원리는 시제를 뭐 시켜준다? 일치를 시켜주는 게 바로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가 서로 같은 시제를 의미할 때는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실제로 너희가 요거 작문할 때 정말 많이 틀렸던 문장 중에 하나죠. 쌤이 계속 강조했었어. 여기에서 시제를 서로 일치시켜준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근데 예문 두 번째 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 예문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I will read a lot of books while I will be on a vacation. 이 문장 한번 보자. 자, 보니까 나는 읽을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자, while이라는 여기 종속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네.
자, 내가 뭐 하는 동안에, 내가 방학, 즉 휴가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해서 자, 요 부분이 바로 종속 접속사가 속해 있는 부사절이고요. 자, 보다시피 부사절의 요 문장은 뒤에서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콤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 자, 나는 많은 책을 읽을 것입니다. 내가 휴가에 있는 동안에. 자, 보니까 자, 책을 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시제 자체는 미래로서 자, 뒤에서 휴가에 처한다라는 것도 미래의 시제가 됩니다. 자, 선생님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본 원리는 시제를 일치시켜 주라고 했는데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일치 잘 시켜줬네. 요 문장은 근데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자, 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아 쌤이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억해야 돼.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가 나오는 요 부사절의 경우에는 요 시간 부사절 내에서 미래 시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미래 대신에 다른 시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거든. 무슨 시제로? 바로 현재 시제로 변형을 해줘야만 한다라고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문장 전체가 아니라 시간 부사절에 그 접속사가 있는 시간 부사절 문장 내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사용한다라고 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선택지가 1번과 2번 있어.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그런 동사는 바로 어디 부분이다?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는 와의 요 문장인 바로 2번을 고쳐야 한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will be 대신에 우리가 미래 대신에 뭘 사용한다고요? 현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현재형 I라는 주어에 맞춰서 바로 am이라는 요 비동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간 부사절은 요 사이에 속해 있는 요 시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사용한다. 다시 바꿔 말해보자면은 이렇게 주된 문장, 즉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장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요 문장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